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행동만 수정하려고 한다면 장담컨대 100% 실패합니다. 산책은 무조건 3번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한테 집중해주는 시간, 아이가 머리 쓸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든다. 세 번째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간다. 네 번째는 빗질을 한다. 다섯 번째는 영양 상태를 확인한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콤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문제 행동이 왜 수정이 안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문제 행동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행동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는 반려견의 생활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웬만한 반려견들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웬만한 반려견들은 사고를 치고 싶지 않아 해요. 물건 파괴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퍼피인 경우는 이갈이 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그 물건이 뭔지 호기심에서 물어뜯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뭔가의 변화 또는 불안함 때문에 물건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퍼피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이 삶의 안정을 찾은 그 아이들이 물건을 파괴한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 지루해서 물건을 파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저작 운동하는 것들 있죠. 이 반려견들이 씹는 그 행동들을 했었을 때 이쪽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많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스스로 스트레스가 막 차면 풀려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려고 씹을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이미 풀려 있다, 그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아예 물건을 물어뜯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예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끔 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 행동을 수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수정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의 문제 행동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먼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해줘야 되는 것들, 평상시에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꼭 해줘야 되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책을 하루에 3번 나가세요. 3번이나 나가라고요? 어떻게 반려견 지금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3번을 나가죠?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3번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산책을 한 번 나가는 걸 생각해보죠. 이 친구들이 산책을 한 번 나가는데 1시간을 나갔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23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 23시간 동안 14시간을 잠으로 소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9시간 남았네요. 9시간 동안 집에서 뭘 하죠, 얘네는? 이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루에 한 번 산책을 나가도, 그리고 1시간을 나간다 하더라도 집에서 깨어있는 그 9시간은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보호자님도 함께 계시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보호자님께서 뭔가를 같이 해주는 시간도 있을 것이지만, 그게 없다고 친다면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책을 정말 많이 나가줘야 돼요. 진짜 제 욕심 같아서는 하루에 산책 4번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루에 4번에서 6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일 거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 파괴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산책 3시간을 하란 얘기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고, 산책 시간은요, 반려견의 컨디션과 반려견의 성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5분, 10분이라도 한두 번 정도는 나가주시고,
한 번은 40분, 50분 정도의 산책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10분, 15분 정도 배변 산책을 나가고요. 점심에 이 친구들하고 5분, 10분 정도의 산책을 나가고요. 저녁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뭐 1시간이나 뭐 40분, 50분 이런 시간 동안 쭉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아이당 3번 정도는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짧은 시간이어도 좋으니 밖에 나가서 환기를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대소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가 본 어떤 교재에 보면은 커피는 산책을 몇 번 나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하루에 7번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먹긴 했지만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견들은 거의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한 번 정도 소변을 보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산책을 7번까지는 아니어도 3번 정도는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안 된다? 너무 바쁘다? 점심시간에 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2번은 나가주셔야 됩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배변 산책 나가시고요. 퇴근하신 다음에 몇 시가 됐든 웬만하면 산책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자극을 받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반드시 1번에서 2번 정도는 아이들을 머리를 쓰게 합니다. 머리 쓰는 거 한 5분이 산책 한 40분 하고 맘먹는다, 또는 뭐 머리 쓰는 거 20분이 산책 1시간 하고 맘먹는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시간은 머리 쓰는 것들을 뭐 개인차가 있겠죠. 이 강아지들마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머리 쓰는 것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집중하면 변화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내가 이 아이를 집중하는 순간에 나만 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도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말 깊은 교감, 정말 명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려견들도 이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얘네들도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나만 얘를 관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 나도 얘를 집중하지만 얘도 나를 집중해요. 그리고 머리 쓸 수 있는 태스크들을 주게 되면 이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들이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게 되고 그 아이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고 교감도 잘 되고 이 아이들의 삶의 질이 점점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문제 행동이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아파서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주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심장사상충 약을 탈라 그래도 웬만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심장사상충하고 외부기생충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한번 짧게 진찰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빗질도 잘 해주셔야 돼요. 빗질은 왜 잘 해줘야 되냐면, 물론 예쁘게 하려고도 빗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모든 장모든 상관없이 빗질을 잘 안 하게 되면 죽은 털이 끼거나 아니면 털이 엉켜서 피부 관리가 안 되고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하고 뭐 발적이든 뭐 피부병이 생기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피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잘 때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그럼 숙면을 못 하니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감정은 제가 너무 잘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아토피를 좀 앓았기 때문에 그 아토피 때문에 잠을 되게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예민해지고 이랬었거든요.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빗질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피부병 같은 것들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꼭 하루에 한 번, 진짜 적게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빗질을 해주셔야 된다. 빗질을 하면서 바디 체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바디 체크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피부에 뭐가 났나, 털이 엉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픈가 이러면서 살짝 눌러보기도 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이 아이들의 변화들, 상처가 있나 없나, 뭐 발적이 있나 없나, 무슨 트러블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거는 진짜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산책 나갔다 오면 바로 바디 체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코끝부터 꼬리끝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컨디션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이 아이들의 몸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또는 너무 많이 말랐다, 그럼 영양이 부족한 거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먹는 거를 보십시오. 갑자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풀을 많이 먹는다 또는 안 먹던 자기 변을 먹는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토도 자주 한다 라고 한다면 몸의 영양 상태가 되게 안 좋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영양 상태를 확인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하시면 영양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잇몸을 눌러봤을 때, 이빨을 들어갖고 잇몸을 눌러봤을 때 선홍빛의 잇몸이 허옇게 변하잖아요. 누른 자리가. 근데 그게 누가 봐도 너무 느리게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하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빨을 들어가지고 잇몸을 딱 눌러봤는데 흰색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산책은 무조건 3번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한테 집중해주는 시간, 아이가 머리 쓸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든다. 세 번째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간다. 네 번째는 빗질을 한다. 다섯 번째는 영양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제가 링크로 달아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행동만 수정하려고 한다면 장담컨대 100% 실패합니다. 문제 행동은 수정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든 불편함을 표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위를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웃어 넘기질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죠. 그 왜 그러냐?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내 체력이, 내 정신 상태가. 반려견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자극들을 의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